질문 있으시면 네, 간단하게 최상목 대행 시절 임명에서 정유산 조한창 현재 재판관의 법정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하나랑, 그 다음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는데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가 마흔여 후보자 이제 임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글쎄요,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 여지가, 이론의 여지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후 절차나 차후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 관행에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 명문으로 써져 있는 것만이 헌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따라서 내려왔던 그런 관행도 헌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가 이 지명자의 자리는 사실은 여기 언론인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여태까지 합의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서에도 양당 이름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마은혁 경우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서 청문회를 해서 통보를 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그 내용이 우리 당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에 따르면 됩니다.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거지만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위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에게 아무리 국회의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문대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기각 판결이 앞으로 남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바로 이게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이 헌법재판을 하면서 사실은 그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본안에 대해서 즉 이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할 정도의 위법한 위헌적인 행위를 했느냐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지만 이 탄핵 소추 이 내용 중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아쉽기도 하고, 한편은 뭐라 그럴까요? 한편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지금 각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네, SBS 태풍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미뤘던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고, 또 정계선 재판관이 임용 의견을 냈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판결 하나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조한창 재판관의 경우에는 각하 의견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기각이라고 봤을 때 7명에 1명이었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전혀 7명과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정계선 재판관의 우리가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는 그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